마음속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심리와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 함께하죠.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날씨가요. 9월 됐다고 이렇게 변신을 합니까? 좀 많이 선선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여기 포항은 지금 아침에 바람도 가을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 큰일 났어요. 가을 타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가을은 조금 이따가 타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귀인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맥락과 다양한 예시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이런저런 의문이 생기진 않으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귀인에 대해 가지고 수업 시간에 전화 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요. 동남 쪽에서 오려나 귀인이 뭐 이 생각. 그렇죠. 이거 네. 농담이고 궁금증 여러 가지 생기고 그랬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귀인의 좀 이해를 도우려고 통제 소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통제 소재를 이해하려고 하면 개인으로서의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개인으로서의 나는 누구인지라는 질문을 스스로 좀 해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지각, 인식, 평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나의 인지적인 관념을 생각하면서 이 통제 소재라는 것을 이해해야지 되는데요. 사실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갖추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과 내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서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통제 소재라는 걸 이야기할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전문 용어들을 왜 이렇게 번역을 어렵게 하나 모르겠어요. 통제 소재 이러니까 뭐 교통 통제 이런 거 생각나고 말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 통제 소재라는 언어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긴 할 텐데요. 이거는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영향력 밖에 있는 외부 압력에 대해서 어떤 사건의 결과를 스스로 통제해왔다고 믿는 정도. 이를 말하는데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좀 뭔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것을 통제한다라는 것과 그 통제를 가하는 것이 나의 외부와 내부 어느 장소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일상이나 생활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통제하는데 그게 밖에 있느냐 내 내면에 있느냐 이거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내 내부에 있으면 내적 통제 소재라고 하고요. 반면에 외부에 있다면 외적 통제 소재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통제 소재 어렵지만 요까지는 정리됐고요. 그러면은 내적, 외적 요거 예시를 좀 들어주세요. 네, 제가 이 강력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사실 때에 따라서 나는 이런가 저런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이 강력한이라는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강력한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은 사건이 자기 행동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 결과가 좋거나 나쁠 때 자기 능력을 칭찬하거나 탓합니다. 시험을 잘 봤다라는 결과를 내가 꾸준히 공부했다, 열심히 한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강력한 외적 통제를 가진 소재를 가진 사람은 선생님이나 시험 자체를 칭찬하거나 탓합니다. 그래서 마치 선생님이 많이 도와줬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다른 곳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난주 이야기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결과를 내 안에서 찾으면 내적, 밖에서 찾으면 외적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데 강력한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은 자기 행동을 좀 잘 통제하는 경향성도 있고요. 조금 더 정치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리고 또 외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좀 끼치려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이 강력한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은 조금 나의 모든 것들이 나를 성공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거만함도 좀 있고요. 예. 또 이들은 정보를 탐색하거나 할 때 나에 관련된 정보를 좀 더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 내적 통제가 강한 사람들이 보니까 성공할 확률도 비교적 높은 편인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면 도구마에 빠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내적 통제 소재와 외적 통제 소재를 그냥 딱 바깥에 또는 안에 이렇게만 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내적 통제 소재를 노력에 대해서 귀인하고 또 외적 통제 소재를 행운에 대해서 귀인한다라고 또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이 자신의 성취 동기에 따라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적 통제 소재와 외적 통제 소재의 차이가 좀 더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적 통제 소재는 성취에 대한 좀 더 높은 갈망이 있고 외적 통제 소재는 또 반면에 외부에서 찾기 때문에 이거는 운명이야 내가 어떻게 못해 하면서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외적 통제 소재는 스트레스에 좀 더 취약하기도 하고요. 뭐가 좀 잘 안 되면 우울증에 좀 더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 이름과 또 영화나 드라마 속의 캐릭터 이름들이 막 지금 제 머릿속에 스쳐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내적, 이 사람 외적 하면서. 하여튼 내적과 외적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듣고 보면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내적 통제 소재자들은 건강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고 더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예방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연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내가 정기검진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합니다. 그리고 둘째, 외적 통제 소재는 내적 통제 소재보다 안타깝지만 심리적 장애를 더 자주 발전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좀 더 낮은 자존감이 있거나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적 통제 소재는 사회적 역량에 좀 더 취약한 경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내적 통제 소재는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에 좀 저항하고 스스로 나의 상황이나 타인을 조절하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3가지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앞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를 한번 비춰봤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싶었는데 둘 다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씀 주셨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내적 통제 소재와 외적 통제 소재를 혼합한 형태를 양위치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좀 더 내적 통제 위치와 외적 통제 위치를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자신의 질병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잘 다루고요. 이 혼합 유형들은 자기 행동과 또 그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개인적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면서 또 외적 요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또 믿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또 신앙에 의해서 이거는 신앙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내적 통제 소재와 외적 통제 소재 모두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더 건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유, 저는 우리 정혜인 교수께서 이런 박쥐 같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네요. 하여튼 이 통제 소재라는 것도 말은 어렵습니다만 재밌습니다. 새롭기도 하고요. 네. 정리해 주실까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가져와 본 것은요, 청취자분들 중에 어떤 환경이나 운 때문에 모든 것이 좀 더 나빠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능력을 키우거나 더 노력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계신다면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라해서 가져왔습니다. 어떤 열등감과 억울함이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는 내가 잘 숨을 수 있는 변명거리를 만들어주지만 사실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를 들여다보고 싶다면 나의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인지 또는 이것 때문에 내가 낭패인지 아닌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외웁시다 우리도요. 통제 소재 요거는 하나 알고 넘어갔죠. 자, 오늘도 궁금한 심리 Y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